혹시 주변에 그런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? 뭔가 딱 꼬집어 말하긴 힘든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요.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균열 속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마 많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. 왜 우리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뭔가 한 발짝 늦는 것 같을까? 학습이든 친구 관계든 말이죠. 오늘 저희는 그 이유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그 어려움의 시작점은 바로 이름 붙이기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인데요. 이 아이들은 뭐랄까 학습이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꾸준히 또래보다 더딘 모습을 보여요. 근데 또렷한 진단명은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.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계속 부딪히는 것 같달까?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이 아이들은 지적장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균 지능도 아닌 그 사이. 이 진단 공백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. 말 그대로 교육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. 자, 그럼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요? 바로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. 이 용어가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IQ 70에서 85 사이의 범위를 말합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장애 진단 기준보다는 점수가 높지만 평균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는 딱 그 경계에 있는 거죠.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IQ 숫자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이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거든요. 왜 그럴까요? IQ 점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적응 기능입니다. 이건 뭐 시험 점수 같은 게 아니에요. 실생활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고 헤쳐나가는지 그 현실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.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 적응 기능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기술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. 의사소통, 사회성,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.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유독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. 이건 IQ 점수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짜 어려움입니다. 아니, 그럼 대체 왜 이런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? 그 과학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우리 뇌의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. 작업 기억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우리 뇌 안에 있는 포스트잇이나 임시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어떤 정보를 잠시 머릿속에 붙잡아 두고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할 때 바로 이 작업 기억이 쓰이는 겁니다. 연구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.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이 작업대 크기가요, 다른 친구들보다 평균적으로 2칸 정도 작대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, 책 펴고 15쪽에 줄 긋고 문제 푸세요. 이렇게 3가지를 한 번에 말하면 이 아이들은 마지막 한두 개는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 작업 기억의 부족함이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주로 말이나 글 같은 이런 언어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능력이 뚝 떨어져요. 반면에 신기하게도 그림을 보거나 길을 찾는 시각적인 능력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은요, 아이를 뜯어고치겠다가 아니라 아이가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.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4가지 방법입니다. 첫째,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말고 잘게 쪼개서 주세요. 둘째,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꼭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. 셋째, 지시는 무조건 한 번에 한두 개씩만. 마지막으로 한 번에 완벽하길 기대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. 이 4가지가 아이의 작업 기억 부담을 확 덜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목표는 단순히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. 아이가 나도 할 수 있네? 하는 그 느낌? 바로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. 이 작고 소중한 성공의 경험이야말로 아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거든요.
물론 공부만 도와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. 자료를 보면 이런 학습 지원과 더불어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사회성 훈련, 또 이 아이들이 자주 겪는 불안감이나 ADHD 같은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,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진로나 직업 훈련까지 이렇게 통합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성공과 공정함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.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서울대학교 병원 홍순밤 교수님의 말씀인데요. IQ 140인 아이와 70인 아이가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. 진짜 공정함이란 모두에게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출발선에 맞춰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. 성공의 기준이 왜 하나여야만 할까요? 우리의 진짜 목표는 모든 아이가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?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, 그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.